당신 계속 앙큼하게 그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면 키스해버릴 거야. 사연을 필터를 아예 안 거르고 나한테 그냥 줬구나.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준이가 밤에 새고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들을 보려고 대구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뭘 그렇게 좋아해, 바보들아. 준이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 답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희들도 너무 이뻐요. 준이가 자리에 앉아봐야 되겠다. 준이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행복해서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눈이 똘망똘망해? 나도 똘망똘망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을 사연으로 적어볼 수 있다니 기쁩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진짜 오래된 사연이네요. 중학교 가기 전 1년이 저에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친구 한 명 없었고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아이들끼리 모둠을 만들라고 하면 언제나 끝에 한 명이 남아버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서 1박 2일 지내게 됐을 때도 텐트 내에서는 물론 매 시간 저 혼자였습니다. 텐트 밖에 나가봤자 혼자여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책을 읽고 있었더니 선생님께서 억지로 끌어내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친구 하나 없는 저를 이상하게 보신 기억이 7년째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덕분인지 제게 있어서 너무나 따뜻하신 선생님께는 보답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잠시 쉬었다가 공부해도 된다고 해주신 말이 너무 기뻤어요. 제게 생긴 힘든 일을 견딜 수가 없어 울고 있을 때 울어도 된다고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울어버려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울고 싶으면 계속 울라고 해주신 게 이렇게까지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저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외에도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쉬워요. 저와 같이 학교 생활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못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다. 다 내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길 수 있길 바라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준이도 사실은 읽으면서 굉장히
했던 사연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준이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뭐 당사자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더 본인을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을 더 아껴주는 게 나중에 정말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앞으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본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행복하기로 약속! 9반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9반이 있나요? 9반 손 들어봐요. 남성분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와, 선생님, 선생님한테 들라고 전혀 안 했는데, 뒤에서 본인이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왜냐면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선생님을 처음 배웠던 날이 선한데, 벌써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2월달, 처음 선생님을 만나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그날의 긴장과 설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통해 처음으로 수학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키에 무뚝뚝한 모습과 달리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선생님의 표정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타로 밀크티 20개를 사주시던 그날을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던 날, 아침에 책상에 놓여있던 편지와 떡을 보고 느꼈던 감동이 아직 선합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9반 김진욱 선생님. 저희의 학창시절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선생님과 함께한 고3 생활을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늘 존경했고 사랑했던 선생님,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해서 소중했던 9반 친구들아, 1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멋지게 살자. 그냥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9반 담임 선생님은 이 사연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나는 순간 이 내용을 알고 저렇게 좋아하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멀리서 봐도 굉장히 핸섬하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어디가 바보야! 이리 와. 가지 말아요. 여기 다 보고 있어.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들, 써주신 것들, 그리고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들,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제자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9반, 우리 친구들, 또 담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지 마실게요. 미안한데 목적 보지 말아요. 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왜 저래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자, 다음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싸이버거의 추억. 안녕하세요. 정화여고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유명해요. 석식이 맛없기로.
어,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3월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학교를 탈출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간 날은 내공이 부족해 바로 담임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밖에 나가지 말고 배달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저희는 그렇게 맘스터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 끝나고 끌려갈지도 몰라요. 제 자신을 희생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들키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놀이터, 특강실, 마지막에는 탈의실까지. 탈의실에서 먹던 도중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학생 2명이 옆칸 탈의실에 들어오더니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로 남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찔린다면 사과해 주세요. 그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께 걸려버린 것이죠. 배달을 받으러 설렘을 안고 신나게 뛰어나가다가 도중 저 멀리서 검은 실루엣 2개가 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저희 담임 선생님과 옆반 지구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전 바로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야 나와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그날 엄청 혼났고 반성문도 썼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사이버거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유진 선생님 저희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기 정유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정유진 선생님 저기 계세요. 우리 학생이 정말 그 맘스터치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아마 안 들리실 것 같아서 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선생님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아주 건강한 건강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는 느낌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그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 정유진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얼마나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이제 영양도 많이 골고루 좋게 섭취하라는 의미로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2반 양지현 님이 보내주셨어요. 때는 4월 달로 학기 초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100cm짜리 머리에 끼는 상어탈을 선물로 줬어요. 저는 그걸 받은 대가로 머리에 상어를 끼고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쪽팔렸지만 끼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끼고 나서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제 키가 175로 좀 큰 편인데요. 거기다가 100cm짜리 상어도 쓰니까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거기에 희열감을 느낀 저희는 3학년층에서 1학년층으로 갔습니다. 가서 딱 쓰고 돌아다녔는데 저 뒤에서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셔서 들키면 혼날 것 같아 그냥 뛰었습니다. 막 뛰는데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아 상어탈을 쓰고 막 뛰었어요. 1학년 후배님들과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키키키키키키키.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 선생님과 재밌었던 이야기. 9반 김지율 님이 보내주셨어요.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오지도 못했었고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실장의 지도하에
전교생이 알 정도로 거창한 스승의 날 이벤트를 해드렸습니다. 벌써 뭐가 있나 봐요. 선생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1층 교무실에 계신 생물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칠판에 붙여진 시간표 크기만한 담임 선생님 사진을 뽑고, 손재주 좋은 친구가 아이패드로 보그 잡지에 선생님 합성해서 포스터 만들고, 이벤트 전날 야자 시간에는 교무실과 저희 반 사이 복도에 보초병을 한 병 세워두고는 5분에 한 번꼴로 풍선을 터뜨려가며 게시판을 꾸미고, 바닥에는 색종이로 레드카펫을 깔다 교감 선생님과 야자 감독 선생님께 혼나가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초병이 반에 있던 애들한테 연락해줄 틈도 없이 교무실에서부터 반까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오셔서는 앞문을 벌컥 여고로서는 굳이나 교실 한 중간까지 걸어 들어와 한 바퀴를 빙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나가시자마자 다 같이 아 하면서 탄식을 내뱉었고, 맥이 빠졌지만 그래도 꿋꿋이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저희 앞에서는 민망해 하시고, 그날 1층부터 4층까지 포스터를 뿌리고 다녔고,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그 포스터를 교무실 책상 옆에 붙여놓으신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저희의 이벤트 준비 장면을 보시고는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내 생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준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지 모르셨으니 깜짝 이벤트 성공이라고 해두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러브레터 사연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는 건데 이거 실제 사연이 맞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하기가 딱 할게요. 신디의 빙의하는 채준. 널 처음 본 건 중3 수학학원에서였어. 난 첫눈에는 아니지만 한 3눈 만에 너에게 반했어. 너는 너무 귀여운 아기 고양이 같았어. 그리고 운명처럼, 소설처럼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고야 말았어. 그것도 너는 19번, 나는 20번. 우리는 게다가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 우린 매일 함께 등교하고 하교하며 서로의 감정을 키워나갔어. 때론 너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맛있는 라면도 먹었어. 그렇게 나의 고등학교 1학년은 너와의 즐거운 식사와 산책, 놀이, 그리고 대화의 시간으로 가득 차버렸지 모양. 모양 옆에 익살스러운 말투라고 이렇게 가득 차버렸지 모양. 너와 함께 새벽 2시 독서실에서 나와서 함께 먹은 4,000원짜리 김치만두. 기억나? 그리고 우리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먹은 라면도.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결혼하지 말고 평생 친구하자. 5만 원으로 비싸서 별로 못 먹은 마라샹궈랑 꿔바로우 사 먹는 거야. 우리의 20대는 더욱 찬란할 거야. 그럼 아기씨 안녕. 좋습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3학년 3반에게. 신청자 이민형. 안녕 3반. 갑자기 러브레터 사연에서 3반이 나와서 놀랬지? 고3이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리면 고3 생활이 가장 떠오를 것 같아. 체육대회도 취소되고 우리 반 다 같이 하는 활동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자. 사소한 거에도 많이 웃는 우리 반. 정말 수고했어. 우리 반의 무뚝뚝한 표현에
서운해하셨던 엄미영쌤, 아직 남았지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밝을 거야. 화이팅! 그리고 채주님이 이 사연을 읽게 된다면 3반 행복하기로 약속! 이번 사연은 제목이 최준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있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멋진 최준. 전 올해 당신이라는 어장에 갇힌 예쁜이에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부모 동행 내고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대구에 올라왔어요. 철이 없었죠. 당신이 좋아 대구로 돌아왔다는 게. 당신 계속 앙큼하게 그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면 키스해버릴 거야. 사연을 필터를 아예 안 거르고 나한테 그냥 줬구나. 적당히 이게 좀 갈라질 수도 있는 거라 할게요. 준이, 당신은 급발진할 때가 제일 멋있어. 남들은 당신 목소리를 들으며 피글렛 목소리라고 하는데 나는 피글렛만 보면 당신이 떠올라요. 이런 게 사랑이겠죠? 다음 생에 성시경 목소리 vs 최준 목소리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난 망설이지 않고 성시경 목소리를 고를게. 내 사랑을 받으면 당신은 잡혀가겠죠? 마지막으로 성시경 사랑해.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선생님께, 신청자 김민경, 3학년 9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연란에 신청하기에는 제 애정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러브레터 칸에 신청해봅니다. 꼭 읽어주세요. 큰맘 먹고 써봅니다. 센치하면서도 도시적인 여자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너무나 쉽지 않은 센치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 이거는 제 목소리로 할게요. 제 목소리 자체가 조금 센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해드릴게요. 그냥. 고등학교에 입학한 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학 시간을 시작하는 종이 치고 어색한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며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 저는 소리가 난 문을 쳐다본 순간 민망하게도 진짜 침을 조금 흘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여서 제 모이스처라이징한 분비물이 여과없이 보여졌을 생각을 하니 많이 민망하네요. 하여튼 그때의 상황에 저는 침을 미처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셨던 물리 선생님은 바나나 우유가 왜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할 만큼의 외모를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두 개여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용안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말을 아낄게요. 묻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물리학과 그 선생님. 외모뿐만 아니라 나긋한 음성, 그에 걸맞는 넓은 이해심 등등 말하라면 하루 꼬박 셀 듯합니다. 5초처럼 느껴졌던 50분 수업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이라서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이후 과학에 몰두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자연스레 제공되었고 실제로 2학기 때 담임선생님이 그분으로 바뀌시는 등 감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쌤이 상담 주간에 손수 만들어주셨던 커피의 짙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다른 커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원두의 맛. 최근에 선생님께서 수능 선물로 1학년 반 아이들에게 핫페카 초콜릿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정신없는 수능 아침에도
고이 모셔두었던 핫팩을 주무르면서 손이 구워진 한이 있어도 이 핫팩과 혼연일치가 된다는 생각을 하며 수능장으로 향했어요. 현재는 고1, 고2들의 공공재로서 좋은 수업 전해주시는 선생님이지만 고3이 원조였다는 말을 올리며 제 아련했던 추억을 마무리할게요. 에디오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준이가 조금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준이와의 비대면 데이트 시간이에요.